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제대로 청와대가 좀 멀리 보이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전후해서 여러 자리에서 2년 동안의 소회를 쏟아내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을 쭉 들으면서 이 상황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인식,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경제, 심지어 남북관계, 외교까지 대통령이 쏟아내는 말들에 허언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 또는 서민들의 체감하고 있는 것, 또 심지어 객관적인 통계가 나오는, 수치가 나오는 계량화된 이런 자료들과도 좀 괴리가 있는, 동떨어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아무래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겠죠. 이 경제 문제는 특히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 정책이 달라질 것이고, 경제 정책이 달라지면은 이것이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제 14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고용지표가 최근에 악화됐다, 이런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을 것이다. 자, 통계는 지금 통계청에서 막 자료가 나오죠. 그 통계 외에 현장의 온도차가 있다. 현장이라면은 실제로 일자리, 어떤 기업체, 공장,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취업하고 있는 그쪽 현장과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 과연 지금 취업이 원활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도 했죠.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다.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 그런데 바로 어제, 그 말 한 지 하루 이틀 지나서 어제 통계청, 국가기관인 통계청이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매월 고용 동향을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 4월 고용 동향을 보면은 실업률 4.4% 기록했습니다. 19년 만에 최고치죠. 2000년부터 통계청이 매달 고용 통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최고치입니다. 19년 만에 최고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청년 실업률,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청년 실업률이 그러니까 청년층 29살까지의 실업률이 11.5%를 기록을 했습니다. 4월 지표로는 또 최악입니다. 19년 만에. 그리고 체감 실업률, 이것은 25%까지 갔다는 그 조사도 있고요. 25%면 그 청년 4명 중에 1명이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라는 이야기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의 질도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용의 질, 아주 취직을 하더라도 장기간, 그러니까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아주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걸 이야기하겠죠.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 분석을 넣은 거를 보면은 최근에 세금을 투입해서 초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일자리, 공공근로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현실에서는 그 초단기 일자리, 공공일자리를 받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강의실에 켜지는 전등을 끄는 일, 그런 일을 한다고 보도가 됐었죠. 또 그 노인들께서는 폐지 줍기, 이런 일을 하는, 그것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착시적으로 고용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동의 질이,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좋아진 건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고,
저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비서관 제도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상황판,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놓고 매일매일 일자리가 생기겠다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것이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니까 그것을 부정하기 싫어서 좀 우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정치 분야로 보면 이런 거죠. 최근 일주일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애 집회를 벌이고 있고, 뭐 민생을 팽개치고 장애 집회를 벌이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인데, 그러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 그 전에 작년에 만들었던 거, 그것을 다시 가동을 하고 5당 대표와 해동하자. 여야 5당 대표와 같이 다 같이 해동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죠, 청와대에서. 물론 이 국회 파행으로 추경 예산안, 뭐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에 필요한 추경 예산안이 처리가 못 되고, 뭐 민생 법안이 표류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다 같이 비판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책임은 여당에게 더 큽니다. 지금 그 한국당이 장애로 광화문 집회, 첫 번째 광화문 집회를 연 이유가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한 고위공직자들을 그냥 임명 강행을 했죠. 그 와중에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이것을 또 강행을 하면서 한국당이 장애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야당이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야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은 일단 지나갔다고 치고, 그렇다면은 청와대가 나서서, 여당이 건의를 하든지 청와대가 나서서 한국당이 다시 국회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됩니다. 자, 명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뭐 패스트 트랙, 이것은 지금 뭐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지정이 됐으니까는, 그건 또 그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교체가 돼서 이것이 어차피 불발탈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한교안 한국당 대표가 원하고 있는 1대1 영수회담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한교안 대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1대5 뭐 여야, 그러니까 5석 6석인 정의당까지 다 끼워서 하는 것 말고 한국당과 1대1 정상회담을 하면은 한국당도 명분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패스트트랙을 하면서 5당 중에서 한국당만 쏙 빼고 4당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생긴 것이고, 그렇다면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패싱을 했던 한국당을 좀 예우를 해줘서 한교안 대표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런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계속 한국당을 비판만 하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뭐 나중에 해명을 했지만 해명도 좀 궁색했고요. 적폐청산을 먼저 하고 나서 협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뉘앙스는 분명히 그거였습니다. 선적폐청산 후 협치. 그러니까 한국당에 대한 기본인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것이죠. 아직 여전히 적폐입니다. 여전히 적폐인데 어떻게 협치하겠냐는 그 뉘앙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적폐청산을 기획하거나 뭐 관여하지 않았다. 전 정부에서 해오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좀 웃음이 나는데요. 제가 이 과정을 쭉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적폐청산 TF를 만들고 국정과제 1호로 구상을 했고, 또 그 적폐청산 TF, 각 행정부처에 있던 적폐청산 TF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런데도 뭐 또 지금은 검찰의 적폐 수사를 우리가 통제하거나 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직접적인 수사 지시, 전 정권을 겨냥한, 심지어 뭐 기무사를 겨냥한 수사 지시, 또 김학의 전 차관을 겨냥한 수사 지시, 이런 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게 적폐청사를 기획한 거나 관여한 거죠. 그리고 경찰 수사를 사실상 통제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대북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문제죠. 남북관계, 북한 비핵화, 미북 협상,
이거 지금 상당히 다 어긋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서로 굉장히 자제를 하는 모습이지만은 서로 어르렁거리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2발을 발사했죠. 단거리 미사일. 그것도 한국을 겨냥한. ICBM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겨냥하지만은 사거리 500km 이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이것은 우리 남한을 겨냥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과정에서 또 외교도 주변 상황 사이에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회담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패싱 당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 그런 상황인데 독일 일간지 얼마 전에 기고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이 사라졌다. 뭐 총성이라는 게 실제로 전쟁을 해서 막 일어나는 총성이 아니죠. 미사일 도발, 동해상으로 미사일 쏜 거, 그런 거 다 포성입니다. 포성.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들의 정서 또는 통계 또 국제적인 시각 이런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측근들이 원수짓을 하고 있다. 측근, 청와대 참모들. 박지원 의원은 과거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권력은 측근의 원수고 재벌은 자식의 원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측근들이 잘못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수석이나 일자리 수석이나 또는 정책실장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그 어떤 입맛을 맞는 대통령이 입맛을 맞는 심기보자를 하면서 막 보고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대통령을 망치는 사람들이 저 청와대 안에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자꾸 쌓이고 대통령의 말이 계속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 본인의 문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참모들을 옆에 둔 사람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발탁을 했습니다. 발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참모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면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의 참모들을 좋아해서 선호해서 곁에다 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리더십의 첫째는 인사입니다. 사람들을 잘 쓰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나에게 고언을 할 사람도 좀 옆에 두고 이게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을 발휘를 하지 못한 것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또 하나 참모들이 허위 보거나 거짓 보거나 아니면은 그 입맛에 맞는 보고를 하더라도 그걸 가려낼 수 있는 통찰력,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모들이 이런저런 보고를 한다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민심은 뭔지 모르고 그냥 저 청와대 구중궁궐 안에서 앉아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통찰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입맛에 맞춰서 올라오는 보고가 정말 진짜라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건지 그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정책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궁금한 것 투성입니다, 지금. 자, 대통령 지지자들은 달빛 기사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달에 비유를 많이 하죠. 달. 문재인 대통령의 문. 이것이 영어로는 문이 달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대통령이 이런 상황 인식, 전혀 국민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는 세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달에서 왔나? 그것이 단순한 반대파의 비아냥만은 아닙니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